5월 31일 금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해병대 채수군 상병 사망 진실 은폐 의혹 사건 속보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씨 측은 대통령 통화와 박정훈 대령 수사 지시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보좌관 전화기로 자기가 국방부 검찰단장과 통화하며 박정훈 대령 수사 지시를 했다는 건데요. 이건 보좌관 전화고 문제는 같은 시간에 자기 전화기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입니다. 자기 전화기로 전화한 사람은 딴 사람일까요? 그 전화기는 누가 썼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악의가 맞지 않는 상황이지요. 한편 국회에서 대통령실과 통화한 바 없다고 발언한 이종섭 전 장관. 따지고 보니 수십 번 통화한 기록이 나왔지요. 국회 위증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1명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최해병 특검법은 각종 경우의 수를 꼼꼼히 따져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더라도 3일 뒤에는 자동으로 후보 중에 연장자가 임명되는 조항이 추가됐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공소 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외압을 넘어 최해병 사건 전반을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의 주인공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라고 말하더니 여러분을 보니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며 워크숍에서 금지된 음주인데 맥주로 축하주 한 잔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어퍼컷 세레머니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최해병 관련 통화 기록이 나오는 등 국면이 위태롭게 돌아가자 잔뜩 쫄았다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추론됩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 임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의원 입에서 탄핵이 오르내렸습니다.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은 챙겨 읽을만 합니다. 음주 운전했던 가수 김호중 씨가 수사관을 농락하려고 한 행위를 두고 사법 방해라고 규정했는데요. 채수군 해병 순직을 두고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을 막고 이걸 수사하려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을 해임함으로써 의회의 탄핵 추진을 촉발시킨 닉슨 미국 대통령과 과오가 많이 닮아 보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설에 대해서도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분노였다며 교묘히 국민을 오도시키는 것까지 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칼럼입니다. 과거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 총수의 아들이 만나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던 SK 최태원 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간 혼인. 이후 SK그룹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통신, 물류, 금융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2012년에는 하이닉스 인수에 성공하면서 지금은 재계 서열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다가 최태원 회장의 불륜이 드러나면서 가정이 파탄났는데요. 노소영 씨가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법원은 SK가 성장해온 길목마다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는 1조 3,800억 원을 노소영 씨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하던 2016년 한 성인 영화 배우와의 추문을 막기 위해 회사 돈 13만 달러를 낸 뒤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죠.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소된 혐의가 34가지인데 최대 형량이 징역 4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대선 출마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